자, 5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출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다뤘었는 건데, 어떤 분이 이런 채팅을 쳤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현재 0.75명 됐다네요. 다들 0.75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한 가구당 네. 출산율이 0.75명.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4쌍 중에 3쌍은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 네. 정말 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 최저 출산율, 부동의 최저 출산율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서울은 0.75도 아니에요. 서울은 0.5명대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서울 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는데 정작 서울에선 더 결혼을 못해. 그러면 서울은 어느 정도냐 하면 2쌍 중에 1쌍은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애를 아예 가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빠르게 급감되지는 않을 거야. 왜냐 우리나라 애를 적게 낳는 것도 있지만 잘 안 준 거예요. 낳던지니.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200만입니다. 그렇게 한 번에 확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잘 안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놀랍다는 거죠.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후보 떨어질 거라고. 이걸로 호드값 떨면 안 됩니다. 이걸로 뭐 놀라면 안 돼요. 앞으로 더 떨어질 거거든요. 여기서 그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아니 애초에 뭐 결혼도 많이 안 하는데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도 애 놓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 키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돈 말도 안 되게 들어요 이게. 세계전쟁 이런 거 아니라 저분 또 헛소리 하시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애를 많이 낳는 일은 내가 봤을 때는 2번 다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가 살아있는 이상 저희 세대에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떨어졌으면 떨어지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애를 키우기 힘든 세상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애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비나 어떤 주거비라든지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교육비도 올라가고 특히 애기용품은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근데 애를 많이 낳아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떨어진 거 계속 떨어질 겁니다. 뭐 속도가 빨리 떨어지는 아니면 낮게 떨어질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다고 마땅한 해결책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걱정을 하지만 묘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뭐 해결책을 만들어 보시던가. 안 그래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그냥 뭐 마음에 맞는 사람 아무나 결혼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출산율 올리겠다고 아무나 결혼하고 애 키우다가 어떻게 돼요?
골로 갑니다. 여러분들 왜 결혼 안 할까요? 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 기본적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왜 결혼 안 할까? 뭐 결혼하기에 대한 허들이 높은 것도 있고, 결혼을 함부로 해가지고 뭐 능력도 안 되는데 해서 애 키우다가는 애한테도 안 좋고, 결혼한 사람들끼리도 안 좋아요. 사는 게 아니야.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 출산 올리겠다 걱정돼가지고 그냥 아무나 잡고 결혼할 사람도 없어. 철모를 때 결혼한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제대로 이제 책임 안 지고, 그리고 결혼할 때 뭐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냥 못해요. 못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씩 모아가지고 결혼하는 사람 찾아보면 있게 하겠죠. 잘 찾아보면. 근데 정말 찾기 힘들어요. 정말로. 특히나 요즘 젊은 친구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남자 여자든 간에. 결혼하면서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면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아주 많아야 되거든. 근데 자기들이 벌이와왔던 환경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날 때하고 요즘 애들 자랄 때랑 다른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남편이든 와이프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때는 정말 쥐어 짜내가면서 애 키웠단 말이야. 우리 때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 집값이 싼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이제 아버지들이 쥐어 짜내가면서 썼단 말이에요. 시장에 가가지고 뭐 채소 같은 것도 몇 병을 아끼려고 아둥바둥 거렸고, 옷 같은 것도 새 거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가가지고 그냥 입혔고, 그냥 뭐 동생 있으면 동생 거 물려있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하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외벌이가 가능했던 이유가 그런 거야. 우리 어머니들이 사치를 안 부렸으니까. 굳이 막 갖추고 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 근데 요즘 결혼하신 분들 보면 어느 정도 갖추고 살아갑니다. 갖추고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때랑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때하고 지금 우리 결혼할 때랑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 때는 좀 없이 살아도 남의 눈치를 잘 안 봤어. 없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없이 못 살아요. SNS 다 하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남자한테 꿀리는 걸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특히 여자분들은 좀 더 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없는데 막 쥐어짜내고 막 아파트 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거야. 남자한테 꿀리기 싫으니까. 근데 아파트 갈 만한 능력이 있단 말이지. 안 되잖아요. 굳이 자기 체면도 알고 능력치를 알면 굳이 연글 같은 거 안 했겠죠. 모르니까 한 거죠.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예.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꾸지 않으면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의 결혼 인식 변화를 바꾸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능력치를 발휘해야 결혼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근데 여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분들이 그럴 생각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아둥바둥 거려도 남자들이 노라고 외치면 방법이 없어요. 네. 지금 굉장히 뭔가 연애의 변화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20대들은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자분들 중에. 네, 지금 뭐 대학생들 이런 사회초년생들 보면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냥 비혼주의자고,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그냥 혼자 살고 그냥 혼자 살다 가겠다, 이런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설문조사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도 없잖아요. 여자도 그런 사람들이 없긴 한데 여자분들은 좀 바뀌거든. 여자랑 남자랑 다른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이 먹으면 바뀌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남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하면 쭉 가는 거야.
30대, 40대 쭉 가요. 여자분들은 좀 변덕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 여자분들이 그런 게 있어, 뭐냐. 여자분들은 사회성을 띄기 전하고 띄고 난 뒤하고 마인드가 좀 많이 달라져요. 남자는 그 사회성이라는 게 성인 되고 나서 기본이 형성이 되고 나서는 쭉 거의 안 바뀌어, 이게. 남자는 나이 어려도 예쁜 여자 좋아하고 나이 많아도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근데 여자들은 아니에요. 여자들도 요즘에 뭐 나 외모를 보긴 하지만 그래도 경제력 같은 거 본단 말이야.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능력이 엄청 좋거나 승수미 같은 거를 이제 잘 관리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 승수미 심하잖아. 그래서 난 걱정이 돼. 뭐 결혼뿐만 아니라 각자 도생이 됐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치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게 청년 고독사의 문제로도 또 번져지거든요. 예. 지금 청년들한테는 뭐가 문제냐면 결혼을 못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혼자 살 만한 능력이 안 됐을 때 그게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 혼자서 해결할 것인가? 내 혼자서 해결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서울이 0.5명이잖아. 그러면 서울에 혼자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넘어오신 분들, 상경하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 부모님한테 기재적인 원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기 능력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 능력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20대 친구들은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이 문제예요, 생존. 생존을 해야 뭐 결혼을 꿈꾸고 할 수 있는 건데, 생존 자체도 벅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아. 단순히 결혼보다 생존 자체만으로도 버거운 사람도 많아요. 서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서울이 왜 0.5명일까요? 왜 유독 낮을까요? 서울이 다 살고 싶어하고 지방에 사람도 다 일로 올려고 하잖아. 그런데 막상 현실은 결혼율은 현저하게 적어요. 그럼 뭐냐? 서울에서 살아간다 해도 절대 다수는 혼자 산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인드가 뭘까요? 그냥 결혼하고 싶은 게 마인드일까? 아니죠. 의식주예요. 의식주.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이 여러분 아시겠죠? 청년 고독사가 월등하게 많은 곳이에요. 다큐멘터리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자살률도 높은 것이고 청년 자살률, 청년 고독사가 월등하게 높은 것이에요. 물론 고독사는 다른 지방도 있는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 보통은 장년 고독사가 많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 근데 청년 고독사는 수도권에 월등하게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왜냐? 수도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분포돼 있잖아. 어디 많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신림, 봉천, 구로, 동대문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잖아. 그럼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보다 뭐가 중요할까? 결혼보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서울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물가입니다. 물가. 서울에 200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죠? 숨만 쉬어도 100만 원 나가기 때문에. 왜 100만 원 나가냐? 월세, 관리비, 공과금. 거기에 뭐 식비 조금만 써버리면 100만 원 그냥 훌쩍 넘죠. 그렇다고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취생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지방보다 조금 더 번다거나 지방은 별반 차이도 없어요.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막상 돈 버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이 일자리가 많아서 구하기는 쉬운데 문제는 고만고만한 일자리가 많아요.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고 엄청나게 좋은 일자리는 지방만큼 들어가기 힘들고 뭐 방송사나 아니면 IT의 어떤 그런 좀 대기업이나 본사 건물은 정말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 증권이나 주식 같은데 잘 뽑지도 않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청년들은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않는데, 주거비용과 어떤 그런 생존에 필요한 비용, 뭐, 세금이나 아니면 음식 먹고 사는 거, 교통비,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돈을 벌어도 여기에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요거 유지하는 것도 버거워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서울에 살아보신 분들 이 말 공감할 거야. 지방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돈 벌면서 사시는 분들은 이게 버겁기 때문에 요건 생각도 못해요. 여자분들도 이게 훨씬 심할 거예요, 남자분들보다. 왜냐하면 서울에 보면 여자분들이 대부분 서비스업이 몰려있어. 남자보다 월등하게 서비스업이 몰려있어요. 근데 서비스업은 아시겠지만 보수가 작아요. 네, 많이 작아요. 많이 작으면 거기에 서울에서 뭐 하고 싶은 커피 많이 먹고 뭐 옷도 많이 사 입고 하잖아. 그러면 요간에 돈이 다 들어가요. 남는 돈이 없어. 그렇다고 남자한테 뭐 돈 없는데 결혼하자 얘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남자 그거 받아줄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서울이 0.5명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더 적게 나올 가능성도 높은 거야. 앞으로 이 생존 자체만으로 버거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젊은 남녀 전부 다. 서울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공경에 빠지는 곳이 많아요. 청년 고독사나 뭐 자살률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출산율 0.75명 됐다. 뭐 전년 대비 떨어졌다. 여기에 우리가 뭐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 우리부터 밥벌이하면 똑바로 살아야 돼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출산이 떨어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내 입에 풀칠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느냐. 먹고 살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거나 그것조차도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을 가지도 못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요게 해결될 수 있어요. 요게 무조건 1순위야. 요것도 지금 힘든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어요. 트렌드도 이제 뭐 누구랑 같이 살고 싶고 뭐 함께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혼자서 뭔가 이제 좀 자기 공간 만들고 자기 취미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히 서울이 이게 더 심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출산율이 더 못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